물만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단순히 물을 덜 마셔서 생기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어딘가 이상이 생겼다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보내고 있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이 따끔거리고 물을 마셔도 시원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래서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셔보지만 속이 계속 텅 빈 듯하고 마르기만 하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런 갈증, 단순히 물 부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물을 마셔도 몸이 그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금방 배출시켜버리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갈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 뒤에는 몸속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만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몸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갈증이 그 어떤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왜 물을 충분히 마셔도 갈증이 계속되는지, 그 갈증이 어떤 질병의 초기 증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몸의 경고 신호 6가지, 갈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실천법 3가지,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함께 특히 중장년층이 겪기 쉬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는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알려드릴 테니 부담 없이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입이 마르니까 물을 더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을 마셨는데도 시원하지 않다, 개운하지 않다, 답답하다는 느낌이 계속될 때입니다. 그럴 땐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이 수분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점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 기능 저하, 호르몬 이상 등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속적인 갈증입니다. 갈증은 단지 입마름이 아닙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도와달라는 말 없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외침을 먼저 알아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갈증이 있다면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조기에 알아채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하셔서 갈증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당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목이 마르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밤에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요즘 날이 더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이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이 몸속에서 시작된 이상 신호였다는 걸요. 갈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이 마른 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계속 갈증이 난다면 그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닙니다. 몸 안의 수분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혈액 속의 수분 농도, 염분 상태, 체내 삼투압을 끊임없이 감지하면서 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갈증입니다. 즉, 갈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몸속 어디선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물이 있어도 갈증이 계속되는 5가지 주요 원인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4050대 분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문제들이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당뇨병 또는 혈당 이상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면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며 계속해서 갈증이 반복됩니다. 특히 요즘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당뇨 전 단계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 갈증이 거의 유일한 초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검사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니 계속 갈증이 반복된다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붕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는 소변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이 묽고 많은 양으로 계속 배출됩니다. 이 경우 몸속 수분은 빠르게 손실되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루 소변 횟수가 10번이 넘고 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요붕증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수분은 다시 몸에 흡수시키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필요한 수분까지 배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계속해서 탈수 상태처럼 반응하고 입이 마르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며 전반적인 컨디션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405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소변 검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넷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과하게 활성화되면 몸의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고 체온이 오르며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나갑니다. 이로 인해 땀이 많아지고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입과 목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니 체중 변화나
심한 피로감과 함께 갈증이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우리가 자주 복용하는 이뇨제,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으로 입안을 마르게 하거나 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입마름과 갈증을 동시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복용 중인 약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갈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물만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갈증을 단순히 수분 부족이라고 넘기지 않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로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몸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작고 조용한 경고 갈증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75세 이호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호식 어르신은 매일 하루에 3리터, 물 6병 이상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마르고, 입술은 갈라지고, 혀끝은 마치 종이처럼 쓰고 따가웠다고 합니다. 밤에는 4~5번씩 화장실을 다녀와야 해서 깊은 잠을 못 자고 눈은 뻑뻑해서 책을 보기도 불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뭐 이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갈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요붕증과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요붕증은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몸속의 수분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마신 물이 소변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몸이 계속 탈수 상태처럼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거기에 더해 당뇨 전 단계까지 진단받으셨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포도당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몸속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며 끊임없는 갈증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호식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뒤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짠 음식을 줄이고 저염식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김치, 찌개, 젓갈류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둘째,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죠. 셋째, 복용 중이던 약물 중 갈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 의사와 상담해 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갈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마다 5번씩 가시던 화장실도 이제는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입이 마르던 증상도 거의 사라지고 눈의 뻑뻑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호식 어르신처럼 물을 자주 마셔도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30분도 안 돼 다시 입이 마른다.
자다가 입마름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깬다. 하루 소변 횟수가 10번 이상이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소변이 자주 나온다. 갈증과 함께 체중이 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진다. 입술이 자주 트고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몸속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겼거나 호르몬, 신장, 내분비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물만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몸이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네랄이 포함된 수분을 마셔야 합니다. 단순히 생수만 계속 마시는 것보다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적절히 들어있는 수분이 갈증 해소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온 음료보다는 보리차, 무염 야채 수프, 오이물 같은 자연스러운 음료가 더 좋습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분과 카페인을 줄이셔야 합니다. 단 음료, 음료수,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오히려 갈증을 더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당분이 체내 삼투압을 높여서 몸이 수분을 더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인이 많은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수분 배출을 늘려 몸이 쉽게 마르게 만듭니다. 셋째, 수분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을 함께 드세요. 단순히 물만 마시기보다는 몸속에서 수분을 잘 머금고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알로에, 양배추, 연근, 미역, 오이, 당근, 배추 같은 식품은 점막을 보호하고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입안이 자주 마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갈증이 아닌 몸이 수분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다는 신호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만 마셔도 갈증이 멈추지 않는다면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당신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그건 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증상이 큰 병이 되기 전 이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신의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